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4월 동향에 따른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좀 재미없는 구간대 행보를 좀 보여주다 보니까 오히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가 그나마 좀 반등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동향은 여전히 이제 ETF에 따른 수급이 정말 중요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급이 얼마만큼부터 줄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ETF의 수급도 약간은 불안 요소가 좀 갈팡질팡하는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형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방향성이 ETF도 정해져 있지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지수 부분도 좀 애매한 포지션을 계속 달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나스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 수급이 제대로 붙어준다라는 것도 최근에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마도 오히려 나스닥 지수가 어느 시점에서 좀 안정화가 보여지는지가 메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상 4월달 추이가 어떤 움직임이었는지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움직임은 특히나 2분기 추이에서도 4월달은 그래도 나빴던 부분이 좀 적었습니다. 적은 달로 좀 있었고요. 그리고 항상 만우절 이슈가 조금씩은 나와주기를 했기 때문에 4월 달은 어느 정도는 회복세나 또는 횡보하는 주기에 있는 패턴만 나오면 알트코인에 따른 그래도 수급이 그쪽을 일시적으로 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오히려 비트코인만 강세를 보이면 그래도 여전히 알트코인에게는 그나마 위안이 되는 그런 달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더리움의 이제 디파이 청상 B가 좀 간단했던 추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비트코인이 여기에서 좀 더 올라가주는 패턴이 나와야 나머지에 있는 디파이의 활동 부분이 좀 더 안정적으로 디파이를 할 수 있을 만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애매한 포지션이면 디파이 청상 B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관세 이후에 그 다음 넥스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을 좀 잘 안 갖는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또 준비를 했던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트럼프 집권 이후 10대 주요 정책 부분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게 되면 해외 관세 인상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인프라 투자, AI 밀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약간의 외교 정책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규제 완화에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져도 하반기 정도 때부터는 저런 이야기에 있는 패턴을 좀 중요시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덩달아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서도 특히나 스테이블코인 비중을 좀 본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테더 가격 추이가 어느 정도는 계속 방어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기울기가 가속도가 좀 많이 꺾인 부분은 좀 아쉽긴 해도 어차피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인출되는 비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그게 좀 위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테더가 시가총액이 높아지는 배경은 딱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누구나 패닉셀이 나왔을 때 던졌을 때 테더로 잠깐 좀 머물려고 하는 습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매도를 하고 나서는 한동안 좀 투자 포지션이 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도 여전히 테더에 있는 HB가 시가총액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건 테더가 결국에 총 시가총액 추이가 점점 커지고 오히려 시가총액 자체가 줄지 않는 형태라고만 한다면 여전히 여기에 테더의 기회주의자들이 항상 머물고 있다 이렇게도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테더 혼자로 이 시장을 끌고 가기에는 이미 덩치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나머지 스테이블 코인들에 따른 그런 좀 성과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더 보충이 되길 바랄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지배력 추이
부분을 또 볼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이 60.5, 이더리움이 8.7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이제 기타 알트코인이 30% 구간대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걸로 이제 알 수 있는 점도 마찬가지로 정말 시장이 좋았을 때 21년도 때 추이와 그다음에 22년도 때 요때 추이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때가 가장 핫했잖아요. 보게 되면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에 따른 스프레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ETF가 된 비트코인과 그렇지 않은 형태로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이 벌어지는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좁아지는 패턴이 나와주는 B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좀 이해이 될 수 있는 건 전체 알트코인 그 기타 외에 있는 알트코인에 있는 B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박스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도 그나마 위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더가 작년 미국채 순매수자 7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서 채권에 있는 가격이 매력적으로 바뀌는 시점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번에까지도 공격적으로 만약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테더에 따른 수익비가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테더 부분에 따른 스테이블 코인이 내려갈 수 있는 한선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테더가 줄 수 있을 만한 그 매력적인 이자 수입 비도 상당히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 안에서 돈이 머물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계속 이대로 갈 거냐 또 약간은 의심을 해볼 필요성은 있지만, 일단은 단기채에서 이제 중장기채로 넘어가는 테더 포지션도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테더에 따른 어찌 보면 더 이자 수입이 더 좋아지는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테더가 과거에 비트코인을 특정 이익 대비 일정 비율을 비트코인을 매입을 해준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이제 방어 체계가 하나가 더 생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랙록이 이더 ETF 스테이킹 허용 필요가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들도 알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의 이제 디파이가 어느 정도가 폼이 올라와야 결국에 레이어 1이 빛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더가 잘 되려고 하면 수많은 스텝이 있어야 이더가 잘 된다라는 겁니다. 예. 스태프가 없는 상태에서 이더 혼자 밝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킹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디파이 환경이 좀 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를 하면 이더 재단도 좀 깨달음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그로와 약간의 밈을 쫓아가는 것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오히려 그 중간 다리 정도는 좀 밀당을 하면서 가야 가격이 방어가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립과 갈등도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을 하면서 가주길 저는 바랄 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경기 침체는 가깝지 않다. 저는 이 말에도 동의가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막 경기가 뭐 안 좋아진다라고 해도 미국 금리가 생각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을 때마다 금리 인하를 쓸 수 있을 만한 힘이 크게 남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설레발치기에는 너무 이른 면이 좀 있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어서, 이거는 이 내용에서도 보게 되면 약간의 그렇게 걱정할 필요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중립금리 위치에 있는 그 구간으로 넘어가는 시기이다 보니까 유럽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져 있지만 미국은 좀 다른 분위기이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점은, 아시아는 진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수출로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좀 많이 눈에 보이는 반면,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 내재화를 통해 가지고 수익성을 극대화하면서 규제 완화로 사업의 비즈니스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좀 재정비하려고 하는 그런 국가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미국 부분에서 여전히 미국계 코인이 좀 더 괜찮고 나머지 쪽은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
쪽의 동향은 중국은행이 이제 지준율 인하 추이가 어느 정도 스톱이 될 것 같다라고 그런 뉘앙스가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홍콩계 쪽이나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주식도 제가 조금씩은 들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 있는 동향도 이번에 실망감으로 인해서 좀 약간 많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루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 부분은 항상 지루함과 고통과 아픔이 겪어야 비로소 내가 좀 더 성장하는 투자자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측면이 전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에 있는 이 시기를 어떻게 내가 잘 극복을 하고 해결을 하면서 성장을 할 것인지도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반면에 이제 새해에서 1분기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2025년도 어떻게 1분기를 보내왔는지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라겠고요. 후회할 부분하고 내가 고쳐야 되는 부분하고 내가 나가야 할 포인트를 제대로 잘 정해놓고 또 2분기를 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